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바로 그것이 북한 어린이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자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북한에서 간판 볼거리라고 하는 10만 명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소위 대집단 체조, 우리 한국말로서는 매스게임이라고 하죠. 이 매스게임이 공화국 창건 70돌 구구절에 이 공연을 다시 개최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근데 이 타임이 참 너무 절묘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이 끝난 바로 최근에 와서 이라는 거죠. 그럼 북한은 어찌돼서 4년 동안 중단되었던 청소년들을 그렇게도 고생시키는 바로 이 매스게임 아리랑을 하겠다고 바로 최근에 와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가?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 남한과 그리고 미국, 중국까지 합세해서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바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이 약속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이 독재 체제를 그대로 용인한다고 하는 보장이고, 또 그리고 북한에서 벌어지고는 가장 흉악한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을 하겠다는 담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구태여 국제사회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용인한다고 나선 것만큼 구태여 돈을 벌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을 가지다 어려서부터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사상으로 몸에 배이도록 이게 훈련시킬 수 있는 이 마스게임 아리랑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은 4년 동안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어도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걸 정말 하나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해야 하고, 어린이들 자기 자식들이라면 정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그렇게 애들을 수개월 동안 엄청난 그런 고통을 가해주면서 돈을 벌겠다고 그 짓거리를 하겠느냐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열강들이 북한 체제를 용인하겠다. 또 우리 남한마저도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태에서 북한은 그 무엇도 두려울 것도 없고 누구한테 눈치 볼 것도 없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악행들을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오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 탈북자들은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그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은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놓고 보면 이거는 정말 뭐 귀신이 씨알 까먹는 소리 같이 이게 북한 사람들 갖다가 2번, 3번 죽이는 아주 나쁜 용어란 말이죠. 이 위키백과에도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 풀이가 없습니다. 체제 보장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보장한다? 김정은이 오래도록 천세 만세 대대손손 그 독재 체제를 해먹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다시 말해서 또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건 김정은이 그 북한 안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용인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간참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아주 가장 나쁜 용어 중에 가장 나쁜 용어입니다. 거기 이 체제 보장이란 말이 그 끔찍하게 나쁜 이야기가 되는 것은요, 그걸 보장해 주겠다는 그 체제 안에는 사실 김정은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2,500만 명이 되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 체제를 세세는령 김정은의 욕심대로 계속 그 체제가 존속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이런 방구 그들에 대한 의견도 묻지 않고 오직 지금 뭐 김정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가 두려워서 너네 체제를 보장하겠다. 네가 계속 해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겠다. 그리고 그안서 네가 무슨 짓거리 하든지 우리가 간참만 하겠다. 이런 지금 뭐 이야기나 같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북한이라는 땅에서 70여 년 동안을 꼬리 없는 중심으로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천대한 멸시를 받아오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할 짓이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민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그 체제가 보장되는 것을 환영하고 그 체제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외부 사회가 관심 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라도 있으면, 예,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용어를 쓰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온 우리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목소리가 뭐입니까? 저 땅에서는 독재 치하에서 2,500만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2,500만이 꼬리 없는 징성으로 2,500만이 세상 최악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땅 안에서는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피가 낭자하고요. 또 저 땅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 빨리 구원해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오직 자기들이 눈앞에 지금 걸려있는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렇게 북한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라고 나서는 것은 이건 매우 온당치 못하고 이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초보적인 이런 예의와 그리고 그들을 근심하는 그런 도덕적인 양심이 심히 결여된 용어이고 정치적 저는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체제를 국제사회가 보장해주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묵인한다고 하면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억울해하고 통탄해하고 통분해하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말이죠. 근데 이런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그 정말 2,500만이 목숨과 또 2,500만이 미래의 삶을 통틀어 딜을 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결국은 뭡니까? 뭐 평화라고 하는 또는 핵무기, 핵포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입은 삐뚤어도 줄이는 바로 논리라다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온 게 너무 많으니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5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2,500만이 살고 있는 북쪽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 안 하겠으니까 당신 김정은 제발 그 손에 있는 그 핵무기만 버려주시오. 그러면 우리 당신들이 그 주민들을 어떻게 마소처럼 부리든지 어떻게 꼬리엄 짐승처럼 부리든지 우린 그건 상관하지 않고 당신이 세세 몇 년 해먹을 수 있게 독재 체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한국과 미국, 중국으로부터 결국은 체제 보장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은 김정은 바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당당해 있고 그래 아주 우쭐해 있으며 자기가 하는 사람을 죽이고 어린이들 갖다가 고통을 주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등의 도덕적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더더욱이 이번에 학생들을 10만 명 동원해서 또다시 이 공연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명백한 유린이며 그 어린이들 불모로 자기들이 통치 자금을 획득하려는 비인간적이며 비양심적인 그런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이 아리란 대집단 체제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 청소년들, 그 청년들의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건강과 삶을 해치는 나쁜 것이요. 이런 비인륜적인 인권 침해라고 우리가 강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듯이 거기에 참가하는 애들이 건강 또 거기에 참가하는 애들이 학습권 그리고 그들이 그 학생들이 고통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들씌워지고 정말 평양 청소년들은 이전 더는 그런 마스게임을 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타영호 전 공사가 자기 최근에 낸 책 있죠. 39호실이 암호라고 쓴 책에서 그 집단 체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영호 전 공사는 이 책의 소제목 영국 애무성 북한 과장의 분노 당신은 아버지 자격 없다.
라고 하는 이 글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인데요. 영국 애무성에 북한을 담당한 신임 과장이 새로 왔는데 그하고 접촉해서 좀 살만오라 이런 애무성이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그 신임 과장하고 좀 만나자 그랬더니 그 과장이 맥주집에서 만나자.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놓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 당신한테 딱 한 가지 물어볼 거 있는데 진심으로 답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좋다. 무슨 질문이 이게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지 모르겠다마는 물어보면 내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줄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영국과 북한은 제도가 다르고 사상도 다르다. 맨 아랫부분이 있죠. 당연히 생각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처리한 동안 한 가지만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추운 겨울에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평양체육관 앞 광장에서 집단체조 훈련을 하고 있었다. 특히 8살 아이들이 손에 장갑을 끼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앞전, 뒷전을 하고 이거 탁탁 이제 손 붙들고 뛰어 넘어가고 또 다시 손을 땅에 짚고 도로 넘어오는 이런 텀블링이라고 여기서는 한다고 하죠.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왔다. 그런데 그들을 동정하는 평양 시민은 한 명도 없었다. 도대체 왜 북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지도자의 생일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느냐?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말처럼 조선과 영국은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 조선은 집단주의를 중시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런데 집단주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가? 어릴 때부터 집단체조와 같은 집체적인 행동을 하나의 율동에 맞춰서 부단히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우리는 집단체조도 결국은 집단주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간주한다. 그랬더니 그는 또 반문했습니다. 지금 런던 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당신이 둘째 아들이 8살인 것으로 안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텀블링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그것도 고작 지도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래야 한다면 당신은 동의할 수 있느냐? 뭐 어쩌겠습니까? 태공사가 북한의 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당연히 동의한다. 그랬더니 이 신임과장은 바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말할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태공사가 충격을 받았죠. 생각해 보니까 그 이 말이 옳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평양에 있을 때 그 애들이 그 추운 때 그 더운 날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배경판에 앉아서 펼칠 그 엄청난 배경책을 들고 다니고 평양 시내 곳곳에서 뭐 하루에 6시간, 8시간, 지금 10시간 훈련하는 거 보면서 애들이 그냥 수고한다, 힘들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이렇게 애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씌우는 그것도 고작해서 지도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뭐 공화국 창건일을 기념하고 김씨 왕조의 예하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데 애들이 고역으로 동원됐다는 이 사실에 충격 먹은 거죠. 그래서 태영공사가 애무성을 통해서 전보를 칩니다. 이 신임과장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북한 어린애들 집단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비인간적이라고 신랄히 비판하더라. 근데 이걸 그대로 이제 북한에 전달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럼 뭐 김정은이 격려할 수 있잖아요. 네가 감히 집단체제를 가지고 뭐 흐지부지 하느냐.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태공사는 그 이야기가 이 신임과장은 아마 평양에 지금 현재 있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한테서 좀 나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본인이 썼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먹혀 들어간가 봐요. 그 보고를 직접 들은 김정일은 딴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집단체제를 중지하라. 그리고 평양 주재 이 영국 대사 이 사람을 당장 내쫓으라고 투정제 신경질을 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10여 년간 해마다 북한 청소년들이 공부를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 치러지던 10만 명의 애들이 죽어 자빠지던 바로 이 집단 체제는 멈춰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바로 김정은이 올라서고 나서 2014년에 북한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 10만 명의 집단 체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적인 돈벌이였습니다. 돈 벌 데 없을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엄청난 그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돈을 벌었던 거죠. 그 이후로 북한이 4년 동안 집단 체조를 못했습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워낙 그 강했으니까요. 그러던 그 집단 체조를 가져가 지금 최근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단 체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심통하네. 10만 명이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처럼 저렇게 줄을 맞추고 팔을 맞추고 동작을 다 맞출 수 있을까? 그 화려한 쇼에 넋을 잃고 보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로봇이 아니라 10만 명이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도 그냥 다 성인이 아니라 최소한 6살부터 어린 애로부터 30대 청년들까지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고행을 강요당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는 그런 공연이라는 걸 뻔히 지켜보면서 어찌 그렇게 좋아할 수 있고 그걸 보겠다고 돈을 털어서 평양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꼬마 노예들이 군무를 보겠다고 돈 내고 평양에 가서 희낙낙하면서 잘한다고 박수치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 집 자식이고 제 집 손주고 제 집 손녀라고 하면 그렇게 할까요? 그 희낙낙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평양시 어린이들이 얼마나 진짜 집단 체조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린이들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포장된 사상적 강요와 그리고 김정은과 그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무서운 강박 때문에 어린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것인지 직접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공연입니다. 여기가 이제 체조된 거죠? 자, 이걸 하나 하자고 해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게 뭐 선들선들한 봄이나 가을이 합니까? 그 추운 겨울날 정말 그 훈련하겠다고 옷 다 벗어서 치고 예? 저 얇은 바람이 쌩쌩 드는 겨울날에도 저렇게 예? 추위가 막 뱃속까지 에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애들이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뒤에 그림판을 보십시오. 보이죠? 저 점이 다 사람입니다. 평양의 10만 명 청소년들이 강요와 강박 속에서 이 마스게임을 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즐거워서 하는지 정말 북한 청소년들이 이런 집단 체조를 그렇게 더 좋아하는지 제 말이 아닌 평양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왔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서 직접 매스게임에 참가했던 북한 출신의 탈북 여성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근 한 5년 만에 평양 청소년 학생들이 10만 명 대집단 체조 아리랑을 또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단 체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참 알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좀 몇 가지를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사실 집단 체조 외부 시각에서는 부정적인 인식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저 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10만 명이 참여하는 수요시 대집단체조 아리랑 저희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 아리랑에 참가하는 참가 대상들은 북한 전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들이고 또 네. 평양시 학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집단체조이고 또 끝나고 나면 일정하게 선물도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국 국민들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남다른 그런 의지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뭐 애들이 그 집단 체조를 하다 보면 엄청 많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뭐 네. 훈련하고 뒹굴고 또 뭐 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필요한 어떤 운동은 뭐 넘쳐나게 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또 뭐 그런 집단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집단주의로 세뇌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 박사님 10만 명이란 말이죠. 이 10만 명이 집에서부터 5일 경기장에 다 모여야 되고 또 거기서 뭐 하루 종일 또 훈련해야 되면 먹어야 되고요. 애들은 또 휴식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뭐 그 한창 나이 때 애들이 뭐 화장실을 비롯한 이런 뭔가 생활상 또 편의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마 지금 건드리신 것 같은데요. 예. 금지와 반대쪽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이 정신 육체적인 모든 것을 청동을 해야지만 이런 행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결국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인권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6살부터 34살까지 참여하는 그 10만 명 학생들이 평양시를 포함하여 평양시 교회 그리고 지방 예술대학들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동원이 되는데 아침 최소한 7시부터 저녁 8시, 9시 심지어 12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와, 어린 학생들이요. 네,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아리랑을 보시면 일단 각 장별로 브로커가 있고 파트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각 브로커별, 각 장, 제목별, 단체별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훈련은 보통 올해 이제 2013년 9월 9일 70주년을 맞으면서 진행한다고 하는 아리랑 훈련은요. 예. 보통 6개월 이상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각 파트별로 평양시 곳곳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인민대학습당, 신일도 인민대학습당, 평양대국당, 평양제일백화점 앞, 그리고 김일성 경기장 앞, 예. 대동문 앞 이렇게 예. 큰 공지가 있는 곳들에 선점이 돼가지고 예. 단위별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도시락은 각자가 다 싸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 집에서 싸줘야 되네. 아니면 뭐 집체적으로 집에서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요. 야, 그게 정말. 그리고 보통 12시간 이상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으려면 국을 이제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을 해서 후방도를 끓여서 예. 후방도를 끓여서 학생들에게 국을 날라다 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예. 훈련 강도가 너무 높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간부집 자녀들은 이 훈련에서 후방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네, 훈련에 빠지기 위해서 후방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네. 담임 선생들은 그 단위 단체별로 진행되는 그 섹션의 담당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네. 박 선생님 정말 이야기 들으니까 눈앞에서 그 준비하는 상황들을 딱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박 선생도 뭐 평양에서 당연히 자랐으니까 집단체조에 참가해 보셨겠죠? 네. 집단체조를 위한 훈련 및 공연 그런 기관에서 일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신가요? 아리랑 공연은 대체로 이제 국가체육위원회에서 지도를 하는데요. 네네. 저는 유관 부분에서 일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평양시에서 아리랑 공연이 2002년부터 진행되던 시기부터 2013년 중진되던 시기까지 해마다 아리랑 집단체조 훈련과 아리랑 공연을 직접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실생활을 가장 확실하게 제가 거의 10년 동안 봐왔죠. 그러시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북한 청소년들이 이 집단체조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려울 거다, 너무 애들한테는 너무 과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 4대까지만 좀 요약해서 골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은 대부분 가을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이때. 예.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훈련 기간의 삼복도이철 이때 훈련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졸이고 아프고 하는 장면을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무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떼어내서
예. 뛰어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예. 정말 애처롭고 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음. 실수가 반복되면 다시 반복되고 또 몇 가지 들어야 하는 담임 선생님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훈련이고 또 그 반복도 이틀에서 그들은 얼음 과자도 얼음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평양 시민들이 주민들이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장소 곳곳에서 지금은 얼음통을 메고 아이스크림통을 메고 뛰어다니면서 팔려고 하지만 실제 그러한 행위들이 사회적 문제를 조성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에 얼음통을 들고 팔려 다니는 주민들 자체도 통제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 얼음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떼약볕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떼약볕에서 수시간 동안을 강한 육체적 운동을 하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첫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권이 아리랑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특수한 형태로 이제 유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공연이 시작되는 시간과 맞춰서 좋은 후 4시간 동안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소변도 봐야 되고 눈도 봐야 되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장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소는 아리랑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처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인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율 때문에 애들이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네요. 북한 한때 그걸 아주 영적 행동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 죽은 애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도 못 가고. 네, 그게 바로 백영대에서 일어난 사실인데요.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 카드 섹션을 들고 백영대에서 글자도 새기고 영상도 편집하고 만드는 학생들 중에 그 학생들은 중학교 학생들이 10kg 정도가 되는 배경책을 메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는데 그날 공연 현장에서 이 학생이 모진 훈련 피로에 쌓여서 그만 기절을 한 거죠. 쇼크 상태에 들어서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겨우 간신히 봉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충성심이라는 세 글자를 동원해서 굉장히 시선을 내세웠죠. 정말 어린애들이 살기 힘든 그런 평양이네요. 네 번째로는 혹시 애들이 먹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잘 먹으면 잘 뛰고 훈련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훈련 전 과정에 국가가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은 우유 한 팩에 빵 한 봉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집에서 자체로 해결해서 간식도 마련하고 도시락 밥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제대로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들을 갖다가 가뜩이나 그 생계가 어려운 부모들한테 2중 3중으로 그런 고역을 더 첨가시키네요. 그렇죠.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의 자식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는 것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마다하고 훈련장으로 6개월 동안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귀한 자식들, 정말 귀한 손주들, 손녀들, 이게 집에서는 어리광망 부를 애들을 갖다가 한 구대에 모아 놓고 그 떼약볕에서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옆으로 돌고 그걸 수시간 시키니 이건 못할 사람이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요. 혹시 학생들이 그 훈련장에 오기 위해서는 그 오고 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배경대 같은 거는 이제 10kg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무게가 10kg이 되고요. 이거 어른들도 들기 어려운데 그걸 학생들한테 메우네요.
학생들은 배경책을 먹여 배경책이 거의 예. 전체의 절반을 차지를 합니다. 그 이야. 배경책을 메고 집에서부터 훈련장까지 또 훈련장에서 다시 학교에서 집으로 이 많은 거리를 몇 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네. 배경책을 맨 학생들을 보면 평양 주민들은 누구나 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 네. 예.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박 선생님 평양에 그냥 계신다고 하면 이번 네. 학생들의 그 집단 체조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애들은 이제 체육관으로 또 그리고 경기장으로 가서 이 떼약빛의 공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면 이번 네. 다시 재개되는 사실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마음속으로? 평양 시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2002년 아시안 집단 체조를 할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롭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접했던 아시안 공연이라고 하지만 2005년 이후부터 진행되는 아시안 공연에는요. 네. 학생들이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시안 집단 체조를 한다.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까? 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예. 아리랑 집단 체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속성에는 별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종종 하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에 저희 어떤 주장과 그리고 동영상과 평양 시민의 구체적인 어떤 증언을 통해서 참 10만 명의 평양시 청소년들이 끌려 나와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노예들이 군무, 즉 아리랑 공연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요, 이 10만 명의 청소년들을 동원시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추운 데서 그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노예들이 군무를 만들어 가지고 평양으로 애국 손님들을 초청해서 그들 앞에서 공연하는 진 의도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벌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인가? 우리는 애들까지도 이렇게 똘똘 뭉쳐서 김정은을 받들고 있다. 이런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는 이런 술책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어린이들 가지고 그 짓거리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못하던 김정은이 돌연 이거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것은 결국은 저는 이게 국제사회가 체제 보장이니 또 안전담보니 하면서 얼토당토한 말들 가지고 김정은이 의기양양하고 김정은이 아무렇게나 행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감히 북한 주민들의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70년을 그 땅에서 김씨의 노예로 살고 있는 5천만 북한 주민들의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지금 김정은 체제를 게다가 존속시켜 주겠다, 또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다시는 이걸 떠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제사회가 김정은이 체제를 보장해 준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비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북한에서 거리낌 없이 제 마음대로 아마 행해질 것입니다.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행위들은 북한을 넘어서 멀지 않아 베트남식으로 남한을 병합해서 우리 남한의 국민들도 김정은이 노예로 강요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좀 숙연해질 필요가 있고 정치가들은 더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통절하고 이런 마음을 정말 절절히 호소하면서 오늘 진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